자, 계속해서 이제 용도지구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용도지구는 요즘에 거의 막 한 문제에서 많으면 두 문제까지 뽑아내고 있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용도지구의 정의부터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용도지구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이런 식의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미상 이제 용도지역에 따른 제한을 변화를 주는 개념. 아까 우리가 용도지역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만약에 하나의 용도 지역에서 다른 용도 지역으로 바꾸면 건폐율도 바뀌고 용적률도 바뀌고 용도 제한도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다 바뀌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야 여기서 건폐율만 바꿔준다거나 또는 용적률만 바꿔준다거나 또는 용도 제한만 바꿔주거나 또는 건폐율과 용도 제한만 바꿔주거나 용적률과 용도 제한만 바꿔주거나 이런 식으로 일부 규제를 좀 바꿀 필요가 있을 때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용도지구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용도지구 파트는 좀 밋밋한데 용도지구의 정의라고 하는 거 어떤 경우에 어떤 용도지구를 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출제 기술. 또 지금 세분되는 용도지구가 몇 개가 있잖아요. 자, 이거 자, 정확히 외우고 있는가? 요걸 이제 물어보는 식의 문제가 구성이 되고 마지막 주제가 용도지구에 따른 행위제한의 내용 이런 것을 가지고 쟁점을 삼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공법 중에서 국토기획법에서 어려운 게 사실 나머지는 법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몇 번 들으면 소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힘든 게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의 종류 외우는 게 진짜 재미없고 짜증납니다. 해서 먼저 법정 용도지구. 뭔 소리냐? 법에서 정해두고 있는 용도지구, 예시하고 있는 용도지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관지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관지구가 뭔지 몰라. 결국은 자, 우리 앞에서 용도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이 구체적으로 딱 나오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용도지구에 따른 그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등은 주로 시군마다 다 다른 조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규제가 되기 때문에 시험에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경관지구, 자연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정 경관지구 이렇게 세 개로 대별을 해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 해서 자연 경관지구가 뭐냐 해서 산지 구릉진 등 자연 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 풍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걸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야. 여기서는 키워드가 경관이란 말이 들어가 있으면 일단은 얘는 뭐가 된다? 경관지구의 일종이다 이렇게 접근합니다. 시가지 경관지구,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 형성 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에서 경관이란 말이 또 나와 있죠. 해서 이것도 어떻다? 경관지구의 일종이다. 특정 경관지구, 자 보니까 지역 내 주요 수계,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또 나와 있죠.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경관지구는 자연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그 다음에 특정 경관지구 이렇게 세 개로 대별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외울 게 뭐냐면 경관지구란 말은 무조건 중간에 뭐가 들어간다? 경관의 보호라는 말이 들어간다. 이렇게 심플하게 하는 거예요. 절대 읽으면 안 돼. 읽으면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안 돼요. 제가 나머지 용도 지역 이런 것들은 자 사실 다 외웁니다. 한 20년 하니까 외워지게 돼요. 근데 용도 지구는 저도 못 외워요. 왜? 포인트가 없어서.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경관지구는 뭔지 모르지만 경관보호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다? 이건 경관지구이고 그리고 우리가 외울 게 자시특해서 자연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정 경관지구 이렇게 세 가지로 대별해 볼 수가 있다.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재를 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읽지 마시라고. 읽는 게 생활이 되면 그게 독이 돼요. 그래서 힘들지만 좀 무식한 공부 방법이지만 경관지구, 자시특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외운다. 이렇게 가시는 게 합리적이야. 방제지구, 재예방이라는 것이 키워드가 되겠죠. 해서 자, 방제지구를 지정하면은 재가 예방되는가 모르지. 그럴 것 같으면 전국토를 다 방제지구로 지정을 해버리는 거지.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재예방을 위해서 지역마다 건폐를 규제한다거나 용적률을 더 심하게 규제한다거나 또는 용도 제한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는 자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아까 우리 경관지구 자시 특 세 가지였고요. 방제지구는 자연 방제지구와 시가지 방제지구로 대별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시, 방제지구, 자시, 방제지구, 자시 이렇게 외우고 있다고 한다면 읽어보면 대충 감 나와. 토지 이용도가 낮은하게 되면 자연 방제지구, 건축물 인구가 밀집하게 되면 이건 시가지 방제지구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제지구라는 개념 설명을 드렸고요. 보호지구, 역중생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겁나 단어 깁니다. 그래서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에서 역중생 이렇게 구분을 함께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역사 문화환경 보호지구 보니까 문화재, 전통, 사찰 등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라고 되어 있죠. 키워드 보호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라고 하는 거,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라고 되어 있죠.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은데 키워드를 외워야 된다. 그 다음에 생태계 보호지구라고 하는 거, 야생 동식물 서식지 등 생태적으로 보존까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보호지구는 뭐가 있다? 역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자, 여기까지만 해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공법이라고 하는 과목, 특히 2차 과목 전반적인 내용들이 재미가 없어. 차라리 민법 같은 건요, 나중에 공부하면 재미가 있어요. 루틴이 있으니까. 근데 얘들은 그냥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 뿐이야.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나요? 지들 마음이지. 법을 만드는 사람 마음이고요. 그래서 의미를 최대한 가볍게 가셔야 돼. 안 그래도 무거운 과목입니다. 그래서 경관지구 자시특, 방제지구 자시, 보호지구, 역중생. 자, 보호지구, 역중생. 역중생에는 항상 보호란 말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취락지구요. 자연 취락지구와 집단 취락지구 이렇게 두 개로 대별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 취락지구 읽을 거 없어요. 녹지관리 농림자연환경 보호전적의 취락정비 이런 정의를 하게 되는데 시골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연 취락지구 이런 게 있겠고요. 집단 취락지구라고 하는 거, 개발제한구역 안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자, 우리 앞에 공부할 때 항상 토지가 있으면 뭐가 있다? 용도지역이라는 게 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 위에 규제를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할 수가 있다. 한편 용도지역에 따른 규제 변화를 위해서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할 수 있다. 근데 앞에서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용도지역 및 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이런 식의 표현을 썼는데 말이 안 되잖아.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구역입니다. 그래서 용도구역의 규제를 좀 사실 완화하기 위한 것이 뭐가 된다? 집단 취락지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골 마을 대상으로 보통 규제 완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자연 취락지구. 의미가 뭐냐면 자연적으로 마을을 한자로 표현하게 되면 취락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대상으로 약간 규제 완화한다는 개념이 자연 취락지구. 이에 비해서 집단 취락지구라고 하는 것은 그린벨트, 용도구역, 개시 수도입, 용도구역의 일종이죠. 해서 이 그린벨트의 규제를 완화한 거야. 그러니까 아까 보게 되면 토지가 있으면 일단 무조건 뭐가 있고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에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이 있고 개발 제한구역 위에 뭘 지정한다? 집단 취락지구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할 수 있다 해서 일단은 취락지구는 취락 정비라고 하는 게 키워드가 되게 될 테고요. 그리고 나서 자, 집단 취락지구만 정확히 외우면 되는 거야. 개발 제한구역 안에 취락 정비해서 시험 문제에서 사실 문제를 좀 쉽게 구성할 때는 주로 집단 취락지구가 주요 지문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해서 요렇게 해서 취락지구 두 가지 자취 이렇게 썼죠. 경관지구 자시특, 방제지구 자시, 보호지구 역중생, 취락지구 자취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개발지능지구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그래서 자, 개발을 좀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개발지능지구 얘기는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 총론 파트에서 논의했던 주제입니다. 자, 어디서 그런 얘기를 했냐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입안, 행정청이 입안하고 행정청이 결정을 하게 된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되게 될 텐데 주민은 직접 입안을 할 수는 없다. 근데 출제 포인트, 주민은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것을 입안을 제한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입안을 제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기억해 볼까요? 돈 많이 들어가는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은요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바로 자, 지구 단위 계획과 산업 유통 개발 지능지구라고 하는 것은 지구 단위 계획과 산업 유통 개발 지능지구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국제도 보니까 국토계획법에서는 국공유지 면적을 제외한다. 자, 그러면 도시개발법에서는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해서 하여튼 기억이 나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부동산을 학계론 공부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택지라고 하는 개념과 맹지라는 개념을 비교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맹지, 건물 지을 수 없는 땅을 얘기하고요. 택지,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을 의미하게 됩니다. 해서 택지 정의가 어떻게 얘기가 됐었냐면 자, 지금 현재 건축물이 건축이 돼 있거나 건축이 가능한 지역 이런 것을 우리가 택지라고 정의를 했었고 그때 예시값으로서 주거용 건물 또는 상업용, 공업용 건물 이런 것들을 예시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 개발이라고 하는 건 건물 짓는 것을 주로 의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건물의 종류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건물의 종류라는 게 주, 상, 공 이렇게 세 가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자, 개발지능지구 주택 위주로 주거기능 위주로 개발해보자 뭐가 된다? 주거개발지능지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상업이죠. 자, 그 다음에 공업이 될 텐데 여기 보니까 공업기능 및 유통물리기능 이걸 줄여서 보면 공업과 상업 등을 중심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 산업 유통개발지능지구라고 해서 일단 두 가지를 커버합니다. 주거개발지능지구,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 이렇게 두 가지 보셨고요. 관광휴양개발지능지구, 관광지로 개발해보자. 이걸 우리가 관광휴양개발지능지구. 그래서 이게 보니까 주택하고요, 상가, 공장 묶어서 봤었고 그게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이고 그 다음에 관광지로 개발해보자라고 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휴양개발지능지구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복합개발지능지구 뭐 이건 어렵지 않다. 앞에서 논의했던 주거기능이나 공업, 그 다음에 유통물류기능, 그 다음 관광휴양기능 이 둘 이상을 짬뽕해서 개발을 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복합개발지능지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요, 자, 지금 이제 주된 세 가지 주거, 그 다음에 공업과 상업 묶어서 갔었고, 그 다음에 관광이라는 개념이 하나 특이한 게 있었고, 그리고 두 개를 섞는 것을 복합, 그리고 이것들 외의 목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하는 것을 바로해서 뭐라고 한다? 특정개발지능지구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된 특정개발지능지구 해서 자, 지금 개발지능지구, 주거, 그 다음에 산업, 유통, 그 다음에 관광, 휴양, 복합, 특정 개발지능지구 개수가 더럽게 많네요. 해서 그래서 이게 잘 안 외워진다는, 힘들다는 거야. 해서 자, 이렇게 해서 개발지능지구까지 보셨습니다. 자, 지금 용도지구 총 몇 개 있어요. 자, 경관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지능지구 이렇게 5개는 세분할 수 있다. 2개 이상으로 쪼갤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세분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세분할 수 없는 용도지구가 4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니까 고도지구라고 해서 뒤에 보면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도 지역을 통해서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자 외에 건폐율, 용적률에서 파생되는 개념으로서
높이 제한 등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근데 고도지구라는 것은 자, 이보다 높게 건물은 짓지 마라는 식으로 높이만을 규제하기 위한 것을 바로 고도지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특정 용도 제한지구, 용어 어렵네 해서 이것은 키워드가 제한이죠. 해서 자, 토지가 있으면 뭐가 있고 용도 지역이 있고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라고 하는 것도 제한을 하게 되는데 여기다가 용도를 더 한 번 제한을 하고 싶을 때 지정하는 용도지구가 특정 용도 제한지구 해서 정의 보니까 원래는 훨씬 깁니다. 그래서 이걸 읽어봐봤자 의미가 없어요. 너무 길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내지는 잘 안 와요. 그래서 내지는 잘 않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한 번도 낸 적이 없어. 그래서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 시설이라든가 청소년 유해 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이렇게 정의를 하네요. 이걸 언제 외우냐고 해서 특정 용도 제한지구, 용도를 한 번 더 규제를 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특정 용도 제한지구. 이에 비해서 복합 용도지구라고 하는 건 나와 있죠. 그럼 용도 제한을 완화시킨다는 의미가 복합 용도지구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용도 제한을 완화시킨다는 개념이 복합 용도지구. 해서 아까 복합 개발지능지구 그럼 둘 이상의 용도로 개발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복합 개발지능지구. 자, 특정 용도 제한지구와 복합 용도지구를 비교해서 봐야 되는데 얘는 개념상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한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바로 다른 거 다 빼버리고요. 완화라고 하는 게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용도 제한지구 같은 것은 규제를 강화시킨다. 용도 제한을 강화시킨다. 그 다음에 복합 용도 지구라는 것은 용도를 완화시킨다. 이렇게 볼 테고 방화지구라는 용도지구도 있네요. 그래서 화재위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 그래서 제가 아까 방제지구, 방화지구 겁나 많이 지적하면 우리나라에 화재도 없고 재해도 없겠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법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서 다루지 않지만은 건폐율이나 용적률, 용도 제한, 또 높이 제한 이런 규제를 통해서 자 어떤 재해라든가 화재를 좀 막기 위한 그런 개념이 방제지구와 방화지구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 파트가 그렇게 밋밋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기 싫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해주실 거 한 번에 모든 내용을 다 소화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100% 외운 것은 아니다 라는 전제하에서 경관지구 자시특이라고 하는 거, 방제지구 자시라고 하는 거, 보지구 역중생 보 들어갔었고요. 취락지구 취락정비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자, 그래서 용도지구 중에 가장 정의 짧은 게 집단취락지구. 그래서 시험 지문에 그나마 통계적으로 좀 많이 구성이 되는 것이 바로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안에 취락정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지능지구라고 해서 주거와 산업, 유통, 관광, 휴양, 복합 특정해서 주거 기능. 그 다음에 산업 유통은 자 산업 공장하고요, 공업하고요, 유통, 상업 기능 이렇게 갈 테고 관광, 휴양 기능이라는 특수한 기능이 들어갈 테고 복합은 2개 이상 이걸 제외한 나머지를 가리켜서 특정 개발 지능지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5개가 2개 이상으로 세분되는 그런 용도지구의 예시값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자 세분 못하는 게 4개가 있죠. 고도지구, 자 높이의 최고 한도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특정 용도 제한지구, 자 다른 거 보지 말고 용도를 제한한다, 규제를 강화시킨다. 이에 비해서 복합적으로 용도를 쓸 수 있게 기존에 허용됐던 것보다 규제를 완화시킨다는 개념이 복합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된다. 그 다음에 방화지구까지 이런 식으로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게 총 크게 9종을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그냥 계속해서 외워질 때까지 계속 보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외워지는 포만감이 들어요. 나 이제 큰일한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30분 지나면 또 잊어먹게 됩니다. 그게 나만 닭대가리라서 잊어먹는 게 아니라 남들도 다 그래 해서 그런 식으로 몇 번 반복을 하다 보면 좀 건더기가 남아. 그러면 이제 시험 볼 때 설레는 마음을 찍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합격을 하시게 되는 거고 이걸 내가 끝까지 한번 외워보리라 라고 했는데 뒤지게 다 외웠다고 치고 시험이 안 나와버릴 수도 있어. 개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외운 것만 주로 안 나온다고. 내가 외운 것만 주로 안 나온다고. 아니야. 이게
욕심 부려서 그래요. 욕심을 부려서. 하여튼 이게 용도지구. 결코 우리 용도지역만큼이나 용도지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제 살을 붙여서 공부할 것이 지금 용도지역 21개 중에 하나를 정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었고요. 자, 법정 용도지구라고 해서 9종류. 그런데 특례라고 해서 시, 도지사, 대도시장. 누굽니까? 우리 도시군 관리객은 주로 누가 결정한다?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결정한다. 그러면서 우리 공부했던 것 좀 이따 용도구역 할 때 보겠지만 예외 있었죠? 시장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계획은 시장우수가 결정한다.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관리계획 있었죠? 국토부 장관이 위반했던 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을 하게 된다. 수산전보구역은 해수부 장관. 뭔 얘기하고 있어요?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가 결정한다? 시, 도지사, 대도시장 아직 몰라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한다. 그래서 얘가 꼭 지정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명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법정된 용도지구, 지금 고도지구, 경관지구, 뭐 이런 거, 경관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고도지구, 특정용도 제한 복합, 방화지구까지 이렇게 법에서 정한 용도지구 외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을 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만들어가지고요, 새롭게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공인중개사 관련한 일을 하시다 보면 토지용계획 확인원 이런 걸 띄워보거든요. 여기에 용도지역이 뭐고 용도지구가 뭔지를 보려고. 근데 생전 듣도 못한 용도지구가 막 나오는 경우가 있어. 예, 그런 건 그 시에 조례를 통해서 만든 용도지구 된다. 이걸 이름하여 법정된 용도지구 외 용도지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법에서 정한 용도지구 외 용도지구 만들어서도 조례라는 형식을 통해서 만들어서도 어떻다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지금 28인가 29회 때 관련한 문제가 나왔는데 하나 기억해 달라고 한 거 1주 1공 계획이라고 해서 복합용도지구. 자, 지금 복합용도지구가 우리 법에 등장하고 나서 시험 문제 구성할 때 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 내는 놈들이 미친놈입니다. 그렇게 내버리면 지 출제한 놈 제외하고는 아무도 못 풀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 문제가 한번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복합용도지구 안에서 뭘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외울 수는 없습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 문제를 본 출제위원이 업그레이드해서 한번 출제해보고 싶다라고 보면 복합용도지구는 용도 제한을 완화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용도지구가 있으면 항상 그 밑에는 뭐가 있다? 용도지역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주 1공 계획 이렇게 외우시는 거죠.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 복합용도지구를 지정을 할 수 있다. 좀 업그레이드 시킨 문제. 자, 그동안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만 달달달 외워서는 안 되고요. 약간 업그레이드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자, 복합용도지구안에서 행위 제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 좀 살 붙여서 복합용도지구는 어떤 용도지역에 지정할 수 있을 것이냐 했을 때 우리가 주거지역은 1종 전용주거, 2종 전용주거, 1종 일반주거, 2종 일반주거, 3종 일반주거, 준주거 이렇게 6개인데 그중에서 1종 일반주거, 2종 일반주거, 3종 일반주거 묶어서 일반주거지역이라고 묶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바로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공업지역 전일촌으로 구분했었죠. 그래서 전용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안 되고요. 일반 공업지역에 대해서 바로 복합용도지구를 지정을 할 수 있다. 관리지역은 계생보에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그래서 관리 중에서 가장 규제가 완화된 땅을 계획관리지역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 복합용도지구를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전제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바로 용도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정리하고요. 바로 용도지구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관지구 자시특 끊어가셔야 돼. 자, 자시특. 그 다음에 방제지구 자시라고 하는 거, 보호지구 역중생, 취락지구 자취 이렇게 가야 되죠.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제일 어려웠지. 주거개발진흥지구, 공업과 그 다음에 상업을 묶어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얘는 3분의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자 입안권자한테 지정해달라고 대모한다. 즉 입안에 제한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주상공 나왔는데 다 추가적으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2개 이상을 묶어서 하는 걸 복합개발진흥지구, 그리고
나서 지금 마지막이 이것들 외 목적으로 또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 특정 개발 지능지구, 여기까지가 세분할 수 있는 용도지구. 자, 고도지구 높이 최고 한도 특정 용도 제한지구, 용도를 규제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서 복합 용도지구, 용도 완화라고 이렇게 봤었고, 바로 살 붙여서 일주 일공 계획, 일반주거, 일반공업 계획관리적에 대해서 복합 용도지구 정할 수 있다. 방화지구, 화재위험 예방 어렵지 않았었고요. 바로 이렇게 법정된 용도지구를 우리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외에 시도지사 등은 법정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도 새롭게 만들어서 다 지정을 할 수가 있다 해서 요 정도까지가 용도지구에 관한 개념. 상당히 이게 밋밋한 부분들이라서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일 없이 읽어드리지 않는 이유가, 이렇게 길게 읽어서 이걸 의미를 새기고 외우고 이러실 시간이 없어 바로바로 치고 들어가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위 제한 얘기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토지가 있으면 항상 뭐가 있다?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된다. 몇 개? 21개 중에 하나의 용도적을 갖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왔던 것이 건필 주거지역 56657, 상업지역 9887, 공업지역 777, 녹지 이하로 20% 이하인데 계획관리지역 40% 이런 건필 규제. 용적률도 있었죠. 주거지역 100%, 150, 200, 250, 300, 500, 상업지역 1500, 1300, 900, 1100, 900, 그다음에 공업지역 300, 350, 400, 녹지는 100, 180, 도시적 외지역은 다 80% 이하인데 계획관리지역 100% 이하 이런 식으로 봤었고요. 따로 외울 수 없는 거, 일종 전용주거, 일종 일반주거, 되게 아파트 안 된다 이런 식의 예시값을 하면서 용도 지역에 따라서 바로 용도 제한이라는 규제도 나오게 된다. 이렇게 이제 기본 전제를 삼게 되는 겁니다. 뭐 그렇다 치고요. 지금 논의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거, 자, 지금 이런 용도 지구 위에 추가적으로 뭘 정할 수 있다?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지정한다. 그러면 여기서도 경우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등의 규제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 토지의 용도 지역 21개 중에 뭐 하나 하고 추가적인 용도 지구가 있다면 용도 지구라는 것을 우선 적용을 한다. 그래서 내가 땅 갖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2종 전용 주거 지역이야. 2종 전용 주거. 그리고 어떤 고도 지구라는 게 지정돼 있어. 그러면 이때는 자, 2종 전용 주거 지역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외에 자, 고도 지구에 따른 따로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게 용도 지역에 따른 행위 제한도 사실은 이제 나중에 다 조례를 봐야 됩니다. 용도 지구에 따른 제한도 다 조례를 보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파트가 워낙 복잡해서 다 외울 수는 없는데요. 자, 고도지구라고 하는 거, 이건 설명드리면 지금은 안 돼. 그냥 외우는 거야. 다 조례인데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 높이를 초과해서 건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몇 미터냐라고 하는 걸 보려면 자, 만약에 서울시라고 치면 서울시 홈페이지 가보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쭉 나와. 자기 동네 이름 도시군 관리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만약에 고도지구라고 한다면 이때는 뭐라고요? 바로 몇 미터라 숫자가 나와 있다. 그래서 고도지구는 어떻다? 관리계획. 고도지구는 뭐라고요? 관리계획. 고도지구는 뭐라고요? 관리계획. 고도지구는 뭐라고요? 관리계획이라는 걸 보면은 행위자는 알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회 때인가 23회 때 나왔던 주제, 엽기적인 문제.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을 때 대지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 안에 건축물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 자, 다시 한번 이걸 예를 한번 들어볼 텐데 의미가 사실 거의 없어요. 문장 통째로 외우시는 거야. 얘는 틀리게 안 내. 무조건 구조상 무조건 옳게만 구성을 해. 해서 시험 문제 구성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셔야 할 때 얘가 답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얘는요, 틀리게 내려야 낼 수가 없어. 구조가. 자,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자, 토지가 있고요. 여기에 건축물이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어떤 이유가 있어? 고도지구로 건물 일부가 이렇게 묶여 있다라고 한다면 이 건물 나머지 고도지구에 묶여 있지 아니한 부분하고 이 건물이 존재하는 대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다? 모두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도지구 관련해서 나온 문제 전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을 때 대지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 안에 건축물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된다. 요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자연취락지구 간간히 시험에 나와요. 근데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취락지구는 자취 이렇게 해서 시골 마을을 대상으로 법에서는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적 이런 표현을 쓰는데 시골 마을을 대상으로 지정하게 되는 게 자연취락지구라고 봤습니다. 그래서요 시골에서는요 최대 4층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 복잡한 내용은요 나중에 기출문제 분석 또 예상문제 분석을 통해서 살을 붙여갈 거예요. 우선은 자연취락지구 시골에서는 얼마? 4층 이하까지만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 자, 시골 마을에 4층을 넘는 건물을 누가 짓겠습니까? 자, 지금 도심지나 이런 데서는 건물이 뭐 층수가 높고 높이가 높고 하면 플러스 효과가 있어. 근데 시골에다가요 그 뭐 리단위 한번 생각하시죠. 면리 이런 데다가 한 4층 건물 지었다 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벼락 맞아. 그 동네 모든 벼락을 그 사람이 다 맞아. 그래서 높게 짓지도 않는데 어찌됐든 간에 자연취락지구는 4층 이하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자, 집단취락지구. 아까 뭐라고 써? 개발 제한 구역 안에다가 추가적으로 규제를 해서 집단취락지구 실질적으로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안에 행위 제한을 완화시키는 것이 바로 집단취락지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집단취락지구 안에서 건폐율이 어떻게 되나요? 그다음에 용적률이 어떻게 되나요? 용도제는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겁나 길어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이 법에서 행위 제한을 정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결국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와. 왜? 이 법 자체가 구체적인 행위 제한을 정하고 있어. 근데 얘는 우리 시험 범주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 문제 구성할 때는 집단취락지구 안에서는 그 행위 제한 개특법 줄여서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줄여서 개특법이라는 법을 보면 행위 제한을 알 수 있다. 이 외 항목이 28인가 29회 때 한번 구성이 되는데 못 풀어요. 그럼 자 지금 용도 지역에서 행위 제한 문제 버려야 되고요. 용도 지구에서 행위 제한도 지금 우리가 공부한 정도를 뛰어넘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과감히 버리셔야 돼. 그렇게 버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외울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까지 살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르면 다 조례인데 거기까지는 큰 이슈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고도지구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고도지구, 도시군 관리계획 이런 걸 봐야지 몇 미터인지 숫자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고도지구에 일부 물려있게 되면 대지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 안에 아마도 고도지구 도시군 관리계획을 보면 행위제한의 내용이 나와 있단 말이야. 그 조항을 적용을 하게 된다. 자연취락지구 4층 이하 집단취락지구 개특법이라는 법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전제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용도지구 한번 정리하고 잠시 갔다가 용도구역이라는 주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용도지구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 총 9조. 경관지구라고 하는 거 있었죠. 그 다음에 방제지구 있었죠. 보호지구라고 하는 거 있었죠. 취락지구, 개발지능지구 해서 사실 이렇게 없는 용도지구를 만드는 건 여기 전체를 바꾸진 않아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걸 갖고 말장난해. 그래서 경관지구 자시트 공통적으로 경관보, 방제지구 자시라고 하는 거 제2방이고요. 보호지구 어렵죠. 역중생이라고 하는 거. 취락지구 자취 들어가서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 그래서 아까 행위제한 때 자연취락지구는 4층 이하 뭐 이런 거 있었고요. 집단취락지구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취락정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발지능 그다음에 개발지능지구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 이렇게 5개로 세분을 해보게 된다. 고도지구 높이 최고한도 특정 용도 제한지구 용도를 제한하는 거. 복합 용도지구는 기존 용도보다 복합적으로 허용을 해준다 이런 뉘앙스 용도 제한을 완화시킨다라는 의미고 그 외 방화지구 아까 우리가 복합 용도지구 1주 10 계획 1주 10 계획에 대해서 복합 용도지구를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 외 26회에서 나왔던 주제 자, 이 법정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 시도지사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한번 출제 이슈가 됐죠. 자, 좀 요건 어려운 문제고요. 나중에 우리가 예상 문제 할 때 엽기적인 문제를 볼 텐데 사실은 용도지역 제가 21개 중에 하나를 정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법에서는요. 용도지역도 조례를 통해서 21개 이상의 용도지역 새로운 용도지구를 조례를 통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설명드릴 주제
이제 우선은 이 밋밋하고 재미없는 것들을 좀 숙지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정지구는 고도지구 도시군관리계획이었었고요. 건축물에 고도지구의 일부 물려 있으면 대지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 자연취락지구 4층 이하, 집단취락지구 개특법 이 정도까지가 용도지구에 관한 주제. 잠시 그랬다가 용도구역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